이번에는 방정식 푸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차 방정식 혹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혹은 그 이상의 고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에 대한 예시를 간단히 보려고 하거든요. 책에서는 그 사이파이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이 모듈이 제공해주는 브랜트 메소드로 푸는 것만 나와 있어요. 특히 브랜트 메소드를 그냥 오퍼레이션 시키는 것만 나와 있는데, 사실 fx equal 0에서 이 해를 찾는, 즉 fx가 0이 되는 x를 찾는 해 구하는 거에서는 그 브랜트 알고리즘 메소드가 상당히 유용하지만, 이 이상의 다양한 예제들을 풀 때는 요거 말고 다른 알고리즘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영상 길이에 따라서는 끊어서 무비 클립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조금 짧아지면은 한 번에 하나의 무비 클립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네요. 그 파인 텍스트북에는 탄젠트 x의 스퀘어 루트 특정 예시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예시를 다루고 있냐면 요 함수,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안에 8 오버 x 스퀘어 마이너스 1 요 들어있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요 만족하는 x를 찾아라 요 예시를 갖고서 요 방정식 푸는, 특히 이제 파인책에서 브랜트 알고리즘만 소개한다고 그랬죠. 브랜트 알고리즘을 요 방정식을 예로 풀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거 이상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사이파이 옵티마이제이션 모듈에서 제공해주는 연산 기능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커스텀 코드로도 해볼 겁니다. 물론 브랜트 메소드로도 풀어볼 거고요. 알고리즘으로도 풀어볼 거고. 근데 아무튼 요걸 예제로 하는데, 요 예제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이 브랜트 알고리즘 혹은 이 방정식을 푸는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꼴이거든요. 요 함수해는 좌변과 우변의 방정식이 크로스하는 위치에서의 x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먼저 플라팅을 해볼게요. x축, y축 요 방정식 풀어볼 건데, 좌변에 탄젠트 x가 들어가니까 레귤러하게 x축으로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한히 하기보다는 보고 싶은 영역을 먼저 제한을 합니다. 가령 마이너스 8에서 8까지 y축은 보고, x축도 0에서 뭐 8까지 이렇게 본다. PLT를 불러오지 않았네요, 우리가. 자, import numpy as np mat plot 이렇게 불러오고, 사이파이도 불러오고, 불러와야 되는 거 이미 미리 다 불러옵시다. 한 다음에 이제 print 해서 우리가 그래프에 y축으로는 마이너스 8에서 8, x축으로는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한을 하죠. 그럼 그래프를 여기 안에서만 보겠다는 거예요. 좌변에 이제 탄젠트 x가 있었으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계속 무한히 반복이 되게 둘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두고, 탄젠트 x가 이제 세타니까 세타에 대한 변수를 정의를 해볼게요. 어레인지를 쓰겠습니다. 0.01부터 8까지 0.04 스텝으로 그려라 라고 설정하고서 y축 np 스퀘어 루트 괄호 안에 8 0 오버 세타 x 있었죠. 요게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가로가 안 닫혔죠. 요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y 탄젠트를 탄젠트 세타로 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게 이제 크로스 되는 지점이 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y 탄젠트는 mp 마스크 기능, 그러니까 절대값이 뭐 가령 20이 넘어가면은 플라팅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플라팅을 해볼게요. 세타 y 라인 스타일을 뭘로 해볼까요? 점선으로 해볼까요? 땡땡점으로. 색깔을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하늘색 시작합니다. 하늘색 먼저 플라팅을 하고, 우리가 탄젠트 x를 그린 다음에 세타하고서 y는 우변이죠. 요건 우변. 스퀘어 루트 안에 8오버 x 스퀘어 마이너스 1을 그리는 거고, 먼저 하늘색으로 그리고 그 다음 탄젠트 x를 그리고 싶은 거거든요. 요렇게 하면은 별도의 플러팅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실선으로 가고요. 색깔도 지정을 안 했는데, 여기는 지정 안 했으면은 옅은 하늘색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은 그냥 오렌지색으로 자기 알아서 지정을 합니다. 앞서 정의한 것처럼 x 리밋을 0에서부터 8까지, 0에서부터 8까지, y는 마이너스 8에서 8까지였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우변에 있었던 스퀘어 루트 안에 8오버 x 스퀘어 마이너스 1, 요게 지금 하늘색 점선으로 그려진 거고, 요 주황색이 탄젠트 x인 거죠. 여기 크로스 되는 지점이 x라는 해고, 요 해를 찾는 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방정식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 하이라인 같은 기준선 같은 거를 넣어주면은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플러스를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뭐 x축의 하이 라인 해서 컬러는 제가 그냥 취향대로 할게요. 그레이로 하고 오더 마이너스 1 표현을 하면 볼게요. 자, 커서를 여기 뭐 가로축 기준선 0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설정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좀 보기가 편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는 이따가 해를 구할 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탄젠트 x니까 요 반복되는 지점에 대한 기준선도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x 이꼴 파이 오버 2 컬러는 그레이로 하고 라인 스타일 이렇게 두면은 하나의 주기가 끝나는 지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탄젠트 x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부터 이게 반복이 되죠. 이렇게 여기 또 추가를 해주면 좋겠죠. 해볼게요. plt vline x equal 5 mp.파이에 나누기 2 했고 컬러는
여전히 그레이, 큰 따옴표 그레이. 라인 스타일은 마찬가지로 점음 하고, 오더는 똑같이 -1. 그래서 보면은 제가 5를 넣어서 여기 요렇게 추가가 됐네요. 예. 그러면 3을 추가를 하면 되죠. 이 마지막에 그럼 이렇게 기준선을 우리가 넣었고요. 라벨링을 추가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X축은 우리 세타였으니까 PLT X 레이블은 세타, Y 레이블은 탄젠트 세타. 레전드가 추가가 되네요. 그죠? 세타의 단위가 라디안이니까 뭐 그것까지 표현할까요? 약간 깨알 같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탄젠트 x랑 스퀘어루트 8/x 스퀘어 -1 요 하늘색 점하고 크로스되는 지점의 x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되게 이제 특정 알고리즘을 부여를 해서 가장 근접한 해를 찾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값을 충족하면 찾아라, 이런 알고리즘을 넣어서 값을 찾는데, 요 경우에는 그 알고리즘을 부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흔히들 이 방정식을 풀 때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그 브렌트 알고리즘인데, 브렌트 알고리즘은 바이섹션 메소드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바이섹션 메소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0이라고 하면 fx가 0이 가장 근접하게 나오는 값을 x를 찾는다, 이런 일종의 최적화 문제입니다. 공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찾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의로 x1이라는 값을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커서를 가리키는 것처럼 fx1이 여기서 잡힐 거고, fx2를 여기서 임의로 잡습니다. 그럼 fx2가 이렇게 잡힐 건데, fx1하고 fx2를 곱하면은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는 기준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때 x1을 조금씩 스텝와이즈로 키워가거나, 혹은 x2를 스텝와이즈로 줄여가면서 fx를 계속 찾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fx1이고 fx2이면 x2를 처음에 계산을 했을 거고, 둘이 fx1과 fx2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는 기준을 만족을 시키게 한 후에 x2를 예를 들어서 다음 값인 x3로 치환을 하는데, 줄여가면서 치환을 하는 거죠. 그때 여전히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으면서 fx3가 점점 0으로 수렴하게 알고리즘을 짜서 값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fx0에 가장 가까운, fx가 가장 0에 가깝게 나오는 x값을 우리가 최적화돼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예를 들어서 뭐 2, -2, 0 해서 이렇게 정수로 딱 떨어지는 함수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공학에서의 연산은 고차 방정식이고 딱 0으로 어널리틱하게 떨어지질 않겠죠, 당연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적화 문제로 풀어야 돼요. 그런 알고리즘을 넣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방정식을 풀 수 있냐 없냐가 나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복 연산을 통해서 fx가 0에 가장 가까운 값을 갖도록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배운 if가 아니라 for 루프나 while 루프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이 언제 몇 번 연산 후에 fx가 가장 0에 가깝게 나오는지는 모르니까 반복 연산의 횟수를 지정해 줄 수가 없으니까 보통 while 루프를 많이 씁니다.
요거를 바이섹션 메소드라고 불러요. 섹션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브렌트 알고리즘은 이 바이섹션 메소드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사이파이 모듈에서 제공해주는 그 연산기를 써서도 풀어볼 거고, 커스텀하게 바이섹션 이 알고리즘도 짜보긴 할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여기 값이 있고 여기 값이 있고 여기 값이 있어서 그런 알고리즘을 부여하기가 힘듭니다. 다 플러스. 여기 만약에 여기를 fx1으로 잡고 여기 fx2로 잡으면 이 반복 연산을 시키는 조건문이 성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풀 수는 없고, 탄젠트 x 이꼴 스퀘어 루트의 8 오버 x 스퀘어 마이너스 1 요거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우변에 있는 거를 좌변으로 옮겨서 그걸 하나로 fx로 만든 다음에 그게 0으로 가게끔 바꿔줘서 보통 문제를 풀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뒤에서 아마 한 번 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처음에 이제 바이섹션을 나누는 x1과 x2를 fx1 곱하기 fx2가 0보다 작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x1과 x2를 처음에 잘 잡아야 됩니다. 가령 내가 뭐 푸는데 x1을 여기서 잡고 x2를 여기서 잡는다.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이 해를 못 찾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반복이 되는 함수가 어떻게 이렇게 피리어딕하게 반복이 된다면 끊어지는 지점을 이렇게 플라팅을 해놓고 값을 잘 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준선이 있으니까 x1을 뭐 1.2에서 뭐 x2를 4 이렇게 안 잡아도 되죠. 우리는 여기 한 2.5에서 한 3.5 잡으면 된다. 이렇게 러프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선 되는 점을 찍어주게 되면 더 편하거든요. 우리 그러면 요거를 한번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식을 바꿔서 한번 풀어볼게요. 우변에 있던 거를 좌변으로 넘겨서 처음부터 방정식을 써본다면, 자, 세타는 np의 어레인지를 똑같이 해주고요.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에 있는 걸 우변으로 옮겼다고 그랬죠. 세타 2승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y가 바뀐 거죠. 특정 값 이상에서 값들을 마스크들을 해줄게요. 절대값 y가 뭐 가령 20보다 크다면 연산을 멈춰라. 보여주지 마라. 그 다음에 플라팅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와 똑같죠.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탄젠트 x가 이 오렌지 그대로 있는데 하늘색이 탄젠트 x에서 스퀘어 루트의 8 오버 x 스퀘어 마이너스 1을 빼준 거죠. 그러면 요렇게 아까는 요렇게 있었죠. 요렇게 해서 0을 교차해주는 지점 여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여기 fx 그러니까 탄젠트 x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8 오버 x 스퀘어 마이너스 1을 통째로 fx로 잡고 그거를 fx로 두고 그 fx가 제로가 되고 제로가 되는 해를 찾게 해주면 똑같이 아까 요 해를 구하는 게 요 해를 구하는 걸로 된 거죠. 그리고 바이섹션 메소드 알고리즘을 부여할 수가 있고 브렌트 메소드로 풀 수가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x1, x2를 잡고 fx 곱하기 fx1 곱하기 fx2가 0이라는 전제 조건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x2를 줄여가면서 가장 fx가 0에 가까워지는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유효 숫자까지 보겠다 이거를 부여를 해서 풀어보면은 됩니다. 요 방정식을 풀 거고요. 우리는 지금 탄젠트 x는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이거를 빼주고, 아이고, 예. 아이고, 뭐를 잘못 설정을 했네요. PLT, 예. 요거에서 하늘색 교차하는 fx가 0이 되는 지점의 해만 구하면 됩니다. 파인 책에서는 사실 이런 해를 구할 때 사이파이에서 옵티마이즈라는 모듈로 풀게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가장 강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런 fx0라는 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풀기 어려워가지고 커스텀하게 바이섹션 메소드, 그리고 다른 뉴턴 메소드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짜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도 풀어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옵티마이즈 모듈, 그러니까 브렌트 메소드로 해를 찾게 해주는 옵티마이즈드 된 모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해를 하기 위한 방정식을 먼저 정의를 해볼게요. 그냥 요렇게 TDL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y는 제가 이제 8/x를 계속 8/x 쓰기가 귀찮아 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방정식을 앞서 우리가 정의한 방정식을 다시 정의를 해주면 돼요. mp 스퀘어 루트에 y 곱하기 y를 해준 거나 아니면 y 곱하기 2를 해줘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연산을 했어요, 얘가. 그 다음에 해를 찾아야 되죠. rx1, 왜냐면 해가 지금 3개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3개를 다 정의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이 파이 옵티마이즈드 브렌트 한 다음에 q를 써주고 풀어줄 방정식을 해준 다음에 바이섹션을 정해줄 x1, x2 값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x1은 여기서 설정해줬고 x2를 만약에 여기 넘어가서 여기 어디쯤 설정을 해주면 fx1 곱하기 fx2를 했을 때 플러스가 돼서 알고리즘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ei 값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여기 헷갈리잖아요. 요게. 그래서 기준선을 넣어준 거고, 이 기준선 넣어준 선보다 작은 값을 x2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저 기준선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때 정의를 해줬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한 0.5 곱하기 파이였죠. 그거보다 작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x1을 0.5로 잡고 x2를 뭐 이거보다 대충 0. 곱하기 mp 파이, 아까 기준서보다 살짝 작게 요렇게 해주면 새를 찾는 겁니다. 네. rx1만 있는 게 아니라 rx2도 있죠. 2 아까 여기 어디쯤에 x1을 설정을 해주고, x2는 이때 x2는 여기 3 곱하기 mp 파이 오버 2, 그죠? 그거보다 살짝 작게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크게 0.5 mp 파이보다는 크게 이렇게 해서 기준선을 적어주면 좀 편하거든요. 얘는 이제 한 턴 돌았으니까, 주기 하나 돌았으니까 한 1.49 대략 요 정도 x2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여기 x1은 그대로 쓰고 연산을 다시 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얘가 x2, 그죠? 예. x2, 얘는 x3, 1.51에서 대략 한 2.49 이렇게 연산을 하고 rx를 출력을 해볼게. mp array를 시켜서 array로 출력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행렬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베리어블 보하면 값이 구해졌죠. 여기 rx1, rx2, rx3. 그래서 첫 번째가 1.395 어쩌고저쩌고 해서 구해졌을까요? 자, 볼게요. 여기가 1.395 그죠? 두 번째가 4.1648 어쩌고 4.1648 어쩌고 그죠? 세 번째는 6. 몇에서 구해졌을 것 같은데 6.83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브랜트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방정식의 해, 요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이섹션 메소드에 기반하고 있음도 언급을 했고요. 바이섹션 메소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브랜트 요 푼게 바이섹션 메소드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면 되기는 하는데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태양, 지구, 열 사이의 교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력학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블랙바디 리미처럼 요렇게 0을 넘어서 이렇게 곡선을 갖고 있고 곡선의 최적점을 찾는 이런 문제는 이 브랜트 메소드로 풀 수가 없어요. 다만 바이섹션 메소드를 잘 이해하고 커스텀하게 코드를 짤 수 있으면 그거를 바꿔가지고 얼마든지 대부분의 문제를 잘 풀 수 있으시거든요. 이 브랜트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풀었던 거를 커스텀하게 한번 더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유효 숫자, 우리가 보고 싶은 뭐 해를 찾을 때 유효 숫자를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다음에 함수를 브랜트 메소드 말고 그냥 함수 해볼게요. y를 설정을 한 다음에 아까 봤던 거죠. 그대로 그 다음 데이터를 뭐 x1을 먼저 잡을게요. 0. 아까 알았죠. 여기 풀었던 것처럼 0.5부터 하면 돼요. 0.5 첫 번째 요 해에 구하는 거 0.5 해라. x2는 0.49부터 시작을 해라. 0.49 곱하기 파이부터 시작을 해라. 한 다음에 연산을 반복시킬 거니까 y를 쓰고요. y의 조건 뭐 예를 들어서 x2 x1이 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입실론보다 유효 숫자보다 크다고 치면 이 중에 x2를 계속 갱신을 해야 되죠.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x3는 x1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x3를 x2에서 계속 줄여가야 되거든요.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의 절반만 되게 해라. 그러니까 fx1을 여기 설정하고요. fx2를 여기 어디서 설정을 했을 때 그때 x1, x2를 특히 x2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fx2가 가장 0에 가까워지는 유효 숫자의 몇 이하로 작아지는 그 지점에서 해를 찾는 거라고 하면 줄여가는 방법, x2를 줄여가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if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fx1에서 fx2 이렇게 이게 아니죠. 여기서 x2가 요 연산에 의해서 x3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f3라고 해야겠네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연산을 해라. 그리고 같다.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을 할 때 x2가 x3로 계속 업데이트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만족하지 않으면 즉 fx1하고 fx3가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죠. x1하고 x3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연산을 그만해라. 그래서 그냥 프린트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 값이 해일 테니까. 그러면 쭉 해를 찾습니다. 출력을 하는데 계속 연산을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언제 그만두죠? 딱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됐을 때 우리가 유효 숫자 이거보다
작은 값이 나왔죠. 10의 8승보다 작은 값이 나왔을 때 멈춰라. 그때가 1.3954 어쩌고저쩌고네요. 아까 바이섹션 메소드로 구했을 때랑 거의 1.3954 어쩌고저쩌고 비슷하죠. 이게 이제 바이섹션 메소드로 우리가 푼 겁니다. 바이섹션 메소드로 풀어도 브렌트 펑션에서 제공해주는 값하고 거의 유사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바이섹션 메소드도 커스텀하게 우리가 짜봤습니다. 요걸 해야지 fx는 제로라는 함수 말고 다른 함수도 풀 수 있어요.